개묘년 이제 새해 토끼띠가 지금 새해 밝았습니다.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여러분들이 열공도 하시고 또 대박도 터주고 이래가지고 올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힘껏 도와드릴 테니까 부지런히 답사 다니시고 많이 낙찰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회차입니다. 3회차. 3회차, 우리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오늘 3회차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했느냐.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뭘 했는가. 지난주에 주택연금 조경표가 나왔고, 누구 명의로 받을 거냐. 여기 막 나왔어요. 누구 명의로 받을 거냐. 이래가지고, 이제, 개인 명의냐, 그 다음에, 매매 사업자를 해서, 낙찰을 받을 거냐, 그 다음에 법인을 해서 받을 거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쭉 오는데, 이제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무주택자 같으면 개인 받으면 됩니다. 일단 무주택자는 개인 받고, 2년 뒤에 뭐 비과세 받든지 그러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빌라, 아파트 잔잔하게 한 2, 3천 수익 내고 빠지겠다. 수시로. 이런 사람은 매매 사업자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큰 것들은 이제 법인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 어찌 안 되느냐. 매매 사업자 세무서 물어보니까 세무사한테 낙찰 받고 잔금 전에 매매 사업자 등록할 필요는 없고, 팔기 임박해서 뭐 매매 사업자 등록이 된다고 해요. 자기가 팔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잔금 넣더라도 팔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낙찰을 받고 2달 뒤에 이제 매매 사업자 그 세금을 내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뭐 잔금 넣기 전에 매매 사업자 만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팔 때 양도소득세 낼 거냐 종합소득세 낼 거냐 두 개를 고민하셔가지고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내는 걸로 막 그렇게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쭉 했습니다. 했는데 또 뭐 작업하면 잘 모르겠죠. 그죠?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매매 사업자 양식입니다. 매매 사업자 내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의 이제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는 서울에 아파트 있고 시골에 살 때 이제 서울 아파트 팔 때 농어촌 주택은 없는 걸로 보겠다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올해 아마 3억으로 금액이 인상되는 것 같아요. 올해 변경되는 거는 3억을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엊그제 한 거는, MPL은 못했는데, 요거는 다음에 조금 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MPL 강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고, 자, 봅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농지법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많이 개정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1번 보다시피, 연금에서 이게, 특히 농지연금 쪽에 오늘 이제 초점 맞춰서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지연금을 한 300만원 정도로 미리미리 준비하면은 편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배우자까지 300씩 하면 한 600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의 체계나 여러가지 농지연금에 관련된 농지 낙찰, 또 농지 낙찰 때 또 그런 게 있죠. 뭐 낙찰 받으면 뭐 농지증을 내라. 근데 농지증이 또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농지면 상관없는데, 또 이제 농지가 조금 관이 있다든지, 여러 부산 사람이 진주 낙찰 받겠다 농지를 이러니까 진주에 자꾸 거부를 해요. 그래서 그럴 때 관의 거주자가 농지증 신청 사고 플러스 농어 경계에서 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작성하는 방법 이런 거 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2번 봅니다. 2번 교재 1페이지 2번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 미남이 한 분 계시네. 누군 모르겠다. 아이고, 내구나. 내가 이제 주남 저수지 창원에 오시면은 주남 저수지 철새 도래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주남 저수지 인근에 제가 이제 보통 그게 워킹을 하죠. 이렇게 이제 트레킹을 하고 이러는데, 그걸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내가 사진 찍은 겁니다. 자, 농지가 드리는 평생 월급이다. 농지연금과 함께하자. 이래서
농어촌 공사 창원지사에서 붙여놓은 겁니다. 창원지사. 각 지사가 있겠죠. 창원지사에서 이제 하는데, 상시한 거는 이쪽에다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역번호는 055입니다. 055 플러스에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농지연금 쪽에 상시한 담당자니까 내용 잘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농지가 터리는 평생 물건이다. 평생 300만원 준다 그러면 괜찮은 거죠? 괜찮은 겁니다. 300만원 좀 작은 돈 아니다, 그죠? 자, 우리 봅시다. 3억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를 투자를 해서 사망할 때까지 300만원 월세를 준다. 무슨 좋은 무슨 있습니까? 트렌드가 있어요. 상가를 사가지고 3억 가지고 상가 투자해서 월세 300만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3억 가지고. 어려운 이야기고, 여러 10억짜리를 뭐 7억 대출 내고 내 돈 3억 넣어가지고 그 300만원 받는다 하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또 뭐 7억 같으면 이자가 또 고금리 지금, 금리가 지금 7%, 8% 뭐 아마 또 1월달부터 또 새로 금리가 또 더 올라갈 것 같는데, 그래서 이제 평생 300만원 받는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농지에서는 가능합니다. 농지에서는 여러 9억짜리를 여러분들이 보통 한 30% 받거든요. 보통 33%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뭐 3억 가까이 받아가지고 농지 이제 연금을 신청하는데, 연금 신청하면은 주로 이제 90%입니다. 90%. 9억 같으면 8억 천 정도 치줍니다. 자, 그 정도 되면은 매달 뭐 300만원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농지 또 수시 인출링 해가지고 또 한 30%. 그럼 9억짜리가 30%는 2억 7천 되죠. 막 그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기존 내가 3억 투자한 거, 대출 받은 거, 이거를 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결제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론하고. 자, 이렇게 동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볼 시간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맹센터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 이런 좋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3번 봅니다. 3번. 우리가 농지 낙찰 받으면은 경매법원에서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집행관이 줍니다. 법원에 1등 하면은, 농지 낙찰 받고, 그럼 1등 하면은, 요거를 받고, 경매법정 앞에, 법원 앞에서 점심을 먹고, 어디 갑니까? 바로.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가죠. 가서 보통 농지증을 신청합니다. 신청해서 요거를 일주일 이내 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특별매각 조건이에요. 안 내면은, 너가 10% 낸 입찰 보증금을 몰수하겠다. 이런 조건이 붙어요. 법원 경매는. 그걸 우리가 특별 매각 조건입니다. 법적 매각 조건 아니고 특별 매각 조건이 있는데, 그 농지증을 내야 되는데, 이 농지증이 보통은 관내, 예로 창원 사람이 창원시 농지다 이런 배운 적 없어요. 고성군 연접한 농지 좋습니다. 밀양시 이런 데 가까운데 괜찮은데, 창원 사람이 저 합천, 거제, 남해군의 농지를 낙찰받겠다 이러면은 이제 이게 너가 먹튀 아니냐, 먹튀. 농지위원회에서 너 먹튀니까 농지증을 발급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커버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시면은 이런 거를 받아오래요. 이런 거를 농지증을 받아오래요. 받아라. 근데 이게 이제 말은 쉬운데 이게 해보면 또 쉽지 않습니다. 만만찮아요, 이게. 자, 넘어갑니다. 자, 4번 봅니다. 4번 사례는 우리 수강생인데, 이거는 이제 경매 농지가 아니고요. 우리 수강생은 농지 가격이 6억 7,100인데, 6억 7,100. 원래 이제 농지를 갖고 있었어요. 수업 듣다가 이제 농지 있으니까 자기는 5년도 지냈고, 나이도 60, 그때는, 5살 넘었고, 지금은 60세죠. 65살 넘었고, 조건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매달 284만 1,000원인데, 매달 284만 1,000원을 주는데, 이거는 전후 후박형 해가지고 10년은 65살부터 75살까지는 280만 주고 76살부터는 198만 8천원 200만원 주겠다는,
나이가 한 70년 되면 이제 조금 작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후 후박해 합니다. 전후 후박해. 10년은 많이 받고, 10년 뒤부터 좀 작게 받고, 이런 식으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근데 농지는, 보통, 농지연금 신청하면요, 자기 건저당권에는 소유자는 자기가 그대로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건저당권에 얼굴에 보니까 6억 7,100쯤 되는데, 요게 한 3배 되는 거, 한 18억 정도의 1순위 설정합니다. 건저당을, 농어촌공사에서 건저당권자가 1순위로 설정합니다. 그냥 딱 안양지 해놨다가, 다음에 이제, 부부까지 다 사망이 되면은, 요거를 이제 현금화해서, 돈이 예로 이제, 너가 120살 살아가지고 배우자까지 너무 많이 타먹었다. 이래도 괜찮고, 근데, 이런 수가 있겠죠. 5살, 60살 맡기는데, 어디 외국 가다가, 교통사고로 하여튼 좌우자 사망을 같이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속자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일부 공제하고, 자,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7,100인데, 280, 10년 지나서는 한 200, 이렇게 전후 후박행에 놓은 사례가 있고요. 자, 또 봅니다. 5번에, 자, 농지연금에 적합하다서는 제가 58년, 개띠가 만 65세인데, 부인은, 61년생, 남편은 58년생, 이럴 때, 감정가 6억일 때 얼마를 주느냐, 이제 여기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얘를 낙찰받았다는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창구 북면에 21에 109819, 21에 109819, 21에 109819 작품입니다. 자, 이게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찾다 보니까 한 절반 떨어졌는데, 절반 사야 될지, 그 다음에 41% 사야 될지, 그거는 이제 봐야 되는데, 아마 이때는 안 사야 될 겁니다. 내가 볼 때 대부분은 50%는 또 유찰돼야 됩니다. 유찰되고, 여러분 사는 거는 주로 30%, 40%대, 그때 보통 접근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수원이 나왔는데, 북면에 산천리에 가수원이 한 2,000평쯤 되는데, 말이죠. 2쯤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크면은 한 5억 9천, 6억이 한 3억 정도 절반에 떨어졌다. 4차가 됐어요. 자, 그리고 필지는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고요. 가수원하고 하나는 임야네요. 임야하고 이제 준보전산지, 이거 좋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전관리지역이다. 가수원인데 보전관리지역의 가수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야는 금액상 미미합니다. 대부분은 이게 이제 가수원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나무가 포함됐는가 이도 중요한데, 수목으로 이제 포함이, 여기 보니까 포함이 감나무가 됐죠. 320주가 됐단 말이죠. 감나무는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별장이 있더라. 별장이 조그만한, 이게 이제 27평, 적당하게 있네요. 모노레일까지 이것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함이 안 돼도, 대부분은 요것도 만약에 포함이 안 돼도, 이 소유자가 심은 거다. 이게, 구씨가 심은 거다. 크면은, 요거는 이제 낙찰자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매각 제외돼도. 경매에서 이게 서로, 감나무가 매각 제외돼도 낙찰자 거다 볼 수 있고, 일단 포함이 더 좋죠.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5억짜리를 한 3억에 떨어지는 이런 건데, 쭉 본견에 임차도 없다. 임차는 없고, 농협에 대출이 좀 있습니다. 농협에 저당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이게 건저당을 넣었습니다. 경매를 넣고 이제, 나머지는 이어놓죠. 농지증을 내라, 안 내면은 보증금을 못 사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조항이 우리 경매에서는 항시 농지에 있습니다. 농지에는 이 매한국 연수에 보면은, 쭉 보면요. 그런 조항이 붙어요. 왜 있냐? 농지증이 필요하다. 미제출 시 보증금을 몰수하겠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7일 이내 안 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그러면은 이제, 농지, 가수원이, 형태는 가수원 같은 거 별로, 안 내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가수원이 안 낼 이유는 없는데, 이리 쭉 보니까요. 가수원이라서 안 내줄 이유는 없는데, 자, 요게 이제 이 건물이 있다, 건물인데 건물을 또 시비를 간혹 걸 수도 있습니다. 요 가지고. 그거는 가수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 건물을
11을 걸면은 이럴까? 11을 걸면은 이게 등기된 건물입니까? 뭡니까? 만약에 11을 걸면은 요거를 걸면은 소송하면은 보통 다 내줍니다. 소송하면은 행정심판 청구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보통 다 해줘요. 자, 근데 이 문제는 그게 문제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큰 대시에는 지나든다. 그러면 북면에 면사무소에서 물으면 되겠죠. 농지증이 됩니까? 물어보면은 농지증 나온다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잘 붙도록 한다. 경쟁자가 막 들어오고 그래요. 농지 안 논다고 하면 됩니까? 아까 그 건물 때문에 농지증 발급 안 된다. 이러면 아까 농지증 발급 안 되면은 또 10% 뛸 수가 있죠. 여기 10% 3천만 원입니다. 뛸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문제, 이런 게 막 되겠죠. 농지 안 낸다 그러면은 또 유찰 막 되겠죠. 그럼 우리는 농증 발급 못 하겠다. 이럴 때 사는 것이 가격이 싸게 사더라고요. 알겠죠? 그때가 더 좋습니다. 자, 일단은 농증만 내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러우면은 미리, 정부 24 가서 신청이 됩니다. 유사발사. 미리 신청해서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보면은 막 써놨을 겁니다. 농지증은, 여기 있네. 정부 24를 통해서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이거 미리 신청이 됩니다. 낙찰 안 받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지금 보니까 조회 동향을 보니까 4명이 한 5분 이상 보더라 이 말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팔리기는 요번에는 자 팔리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봅시다. 팔릴까 안 팔릴까 이거 좀 그런 대로 뭐 감도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되고 있고 그런 대로 길도 이렇게 물었고 막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나 이런 거 볼 때 특히 또 창원이니까 창원 상천리가 어디입니까? 상천리 어디가 상천리? 온천 지났어. 네, 온천 지나서, 그죠? 우리 창원에 조금 외곽이죠. 여기 이제 온천장을, 여기 조금, 여기 이제 온천장 여기죠. 마금 온천, 원탕. 여기 좀 지나서, 요쪽입니다. 요쪽이 되겠네요. 요쪽에 아마 있는 것 같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여기에 아마 요 정도, 그죠?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팽팽하고 뭐 어느 정도 차도 뭐 들어갈 것 같아요. 차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느낌에 막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를 만약에 이제 내가 3억이나 뭐 그다음 파스에 낙찰 받았다 했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중요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회를 보면요, 이제 58년생 개띠고 배우자는 61년생이고 감정가는 지금 6억입니다. 6억 그러니까 5억 4천에 뭐 금액이 나왔어요.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어디가 사면 되죠? 요거는 어디가 사면 됩니까? 네? 자, 하여튼 농지니까 농지 은행 해도 되고요. 농지 연금이 되겠죠. 농지 연금 하는 거죠. 농지 연금 뭐라고 나오는지. 자, 농지 은행에 나오네요. 농지 은행에 가면은 세 번째 연금, 농지 연금의 두 번째 예상 연금 조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자, 요 같습니다. 요 부부가 나오죠. 이렇게 예상연금 조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달력을 여기다가 이제 60 몇 년생이고, 60 몇 년 했죠? 58개띠가 60 몇 년입니까? 59년? 아니, 우리 교전은 몇 년생 했어? 58년. 58개 딩기네. 58년씩 예로 뭐 한 5월달이다. 그죠? 5월달이다. 이래가지고, 닭기 한번 오나? 아닌데. 자, 58년, 예로 5월달이다. 배우자는 61년생. 그죠? 한 3살, 58년 5월, 이렇다. 그 다음 배우자는 한 61년생이다. 61년생. 나이가 한 3, 4살 작다. 이래가지고, 얘로, 이렇게 해서. 자, 그럼, 농지 가격을, 농지네요. 그럼 배우자가 승계합니까? 이제 승계한단 말이에요. 배우자가. 승계합니다. 이런 조건이고, 공시가는 100%인데, 감정가는 90%다. 그래서 보통은 요거 하는 게 금액이 높을 겁니다. 자, 그래서 농지 가격은 아까 6억이죠. 6억 정도 된다. 6억. 자, 6억이고, 이거를 결과를 확인하니까, 평가 금액은, 자, 다시요.
감정가 점을 찍어야 된다. 6억에다 찍으니까 이제, 자, 감정가 점을 찍으니까 6억의 평가 금액은 5억 4천 나옵니다. 맞죠? 90%니까. 자, 결과를 확인합니다. 확인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이야말로 교재에 나왔을 겁니다. 교재에 지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교재하고 막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신형 중에서는 종신정액형 191만원이다. 그 다음에 전후 후박형 요거는 230만원에 10년 뒤부터는 160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수시 인출형 그런 것은 대출을 1억 3,500원 빼면은 191만원이 줄어진다. 130만원으로. 이해가시죠? 그래 됩니다. 그러면은 1억 3,500 대출을 받고, 예로 자녀 결혼한다든지, 내가 대출이 있었다. 그게 지금 아직 대출 남은 게 1억 3,500을 1억 3,500을 결제를 하면은 191만원이 아니고 133만, 60만원 작아진다. 이거를 이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에 가지고 나는 15년 받고 그만두겠다 하면 나이가 있네요. 68세 넘어야 나는 15년 동안 300만원 정도 받고 그만둘 수 있다. 이야기형으로. 요거는 보통 잘하고, 보통 요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거 아니면은 주로 요거, 아니면은 요거, 안 그러면 요거, 막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조회를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어디 가서 제가 농지은행 가서 농지연금 조회. 아시겠죠? 그거 조회하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3페이지. 자,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자, 농지연금의 가입 요건은 연령이 필요해요. 연령이 일단은 이게 60세 미만, 만 60세 이상이 돼야 되겠다. 그죠? 62년생 이상이 돼야 된다. 이 얘기죠. 자, 이게 좀 줄였죠. 옛날에 65세인데 줄여졌고,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된다. 자, 여기서 많이 부닥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리 안 해놓으면은, 나이가 60 되고 하려고 넣습니다. 늦으니까, 한 40대, 50대 되면 미리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농 경력. 그래서 농지 대장을 갖자라 제가 얘기한 거죠. 자, 요거는, 연속적인 필요는 없고, 합산 5년만 하면 된다. 뭐, 이 이야기입니다. 합산 5년. 그러니까 뭐, 경력은 농지 대장을 본다든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확인한다든지, 농협조합원 가입 증명서, 이런 거를 또 확인한다든지, 국민연금보험, 경감 대상 농업인 확인서류, 요런 거를, 대부분은 거의 여기겠죠. 농지 대장이 많이 기준될 겁니다. 농지 대장 아니면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요거를 가지고 계산한다. 5년을. 그래서 농지 대장은 5년 갖춰놔야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자, 대상 농지 잘 봅니다. 대상 농지. 어떤 거라면 농지를, 여러분들 연금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자, 농지법상에 농지는 공구상 지목이 전답 가수, 일단 지목이 전답 가수 돼야 된다. 임양 안 됩니다. 임양. 그죠? 실제 임야인데 농사 짓는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지목이 전답 가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영농에. 나 농사 안 짓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농사를 지으면서 신청해야 되지. 농사 안 짓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를 한다. 등기부상에 자기 이름이 2년 이상 등기부 갑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 말합니다. 피상속, 상속인은 아버지의 기간도 포함해준다. 아버지가 여러 7년이다 하면은 별 문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 사업 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 농지가 소지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두거나 담보 30km, 직선거리 30km 된다. 자, 요거는 신청할 때 이야기더라고. 신청할 때 이야기니까 신청할 때는 일단은 주소가 연접, 창원시 같으면은 고성군, 김해시, 함안군, 밀양시 이런 게 연접되겠습니다. 연접이 되거나 안 그러면 주소 직선에서 30km 이내에 들어오든지 그런이 되면은 되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농지연금을 받고 서울 가입하면 뭐 되느냐? 몇 달 뒤에. 그건 안 따진대. 연금 받을 때까지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서울 가든, 미국을 가든, 캄보디아 가든, 그건 안 따지겠다. 이야기입니다. 물어보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이 되면은 안 되겠다. 그럼 돼도 됩니다. 되는데, 선순위 채권액이 담보농지가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은
아까 수시 인출을 그런 거 있죠. 요 금액을 동시에 연금을 신청하면서 이렇게 결제를 해버리니까 6억 같은 뭐 아까 보니까 6억인데 5억 4천에 기준해서 5억 4천에 기준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1억 3,500 하는 건 보니까 한 20% 조금 넘죠. 그래서 보통 한 25% 정도, 25% 정도는 대출이 있어도 막 그거를 가지고 결제를 하고 연금을 작게 받고 막 그러면 됩니다. 대출이 있어도. 자, 그래서 보통은 뭐 감정가액에 좀 보수적으로 한 20% 정도 대출이 있는 건 괜찮다. 그럼 6억 같으면 한 1억 2천, 1억 2천, 요는 1억 3,500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게 감정가격에 한 6억 같으면은 한 1억 한 2천, 20%, 20한 2% 정도, 22% 정도 대출은 완료가 된다. 결제해가지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3억짜리를 1억 떨었는데 1억 2천을 받았어요. 대출 1억 받았어요. 그럴 때, 그게 한 5년 지나가지고, 그러면은 3억짜리가 한 4억 되겠죠. 뭐 5, 6억 되면은, 그러면은 뭐 한 1억 대출 받은 거는, 그거는 그냥 바로 수시 인출을 결제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연금 노는 거는 공짜죠. 여러분 투입한 돈은 거의 뭐 다 받습니다. 결제가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7번부터 7번 4페이지입니다. 넘어왔습니다. 자, 농지연금의 장점 뭐냐? 농지연금. 그죠? 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자, 이래 되고요. 장점은 평생 동안이다. 평생 배우자까지 된다. 배우자까지 준다. 단 배우자가 성경가입자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남편은 60세인데 베트남 부인을 얻어갖고 35살이에요. 그 사람 연금 될까 안 될까? 농어촌공사 받을까 말고요. 안 봐주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계형. 그래서 이제 보통은 남편이 65살이고 부인이 61살 그러면은 61살에 준하는 연금을 주는 겁니다. 이해가죠? 둘 다 성계 받았기 때문에. 남편이 65살이고 배우자가 61살인데 65살 맞는 연금 표준 그거 안 줍니다. 낮은 금액에서 나이의 기준을 줍니다. 자, 일단은 배우자 성경 가입자에 한한다. 그 다음 국가가 보장, 평생 주고 배우자까지 국가가 보증한다. 국가가. 그 다음에 상속이 또 합리적이다. 그죠? 혹시 나중에 주판 나가지고 많이 받아가면 다행인데 작게 받아갖고 빨리 사망했다. 배우자 전부 다 두 사람이 교통사고로 빨리 죽었다, 사망했다, 그러면은, 이제 상속자한테 나머지를 정산해서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제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압류는 안 된다.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이다. 우리 국민연금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도 압류가 안 됩니다. 국민연금도, 통장에 압류가 안 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관리, 했다죠. 그 다음에는 직업정지. 이 성계, 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내 농정은 얼마일까? 자, 8번입니다. 8번. 8번에 보니까 연금액은, 여기 지금 최근에 제일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제일 정확한 데이터. 이거를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60세, 자, 60세, 65세부터 65세에 5이다, 이러면 189만원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수시 인출형. 자, 이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제일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로 65세에 5억이다 이러면요, 1억 2,900원 수시 인출을 받고 종신으로 연금은 133만원 정도 받는다 이러면 됩니다. 자, 이해가죠? 5억이면은 535 한 1억 한 3천 정도, 1억 한 3천 정도는 수시 인출은 빠져나오고 나머지 133만원 정도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럼 1억이면은 2,500만원 수시 인출이 되고 한 27만원 정도 된다. 막고리 계산하면 되겠네요. 2,500에 27만원. 1억이면은 막고리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종신형, 수시 인출, 전후박, 종신 정액형, 그 다음에 기간형, 요거는 이제 나이가 아까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기간형. 자, 넘어갑니다. 5페이지. 자, 담보농지를 평가할 때 몇 프로 주느냐? 처음에는 개별 공시지가를 했어요. 이 잘 안 돼. 해보니까, 정부에서. 담보농지 몇 프로 평가를 줄까? 이라고 개별 공시지가 한다 했더니 안 됩니다.
안 돼가지고 이제 알았다. 그러면 너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줄게. 그냥 처음에는 70%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또 80% 하다가 안 되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는 마지막이다. 90%까지 해주구만. 90%. 상당히 좋은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10억짜리를 3억에 사가지고 몇 킬로 가면은 감정평가사가 좀 싫어하겠죠. 야, 경매 감정은 10억인데 3억에 낙찰받아갖고 농어촌공사에 이제 신청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있는 거 데이터를 보니까 3억 낙찰받아갖고 요거를 얼마 해줄까? 그러면은 뭐 한 7, 8억 정도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NPL 돼가지고 부실채 그냥 샀어요. 옛날 대출이 많이 나온 거라. 그게 농지가 한 6억 정도 대출 나가고 이자가 갑자기 한 7억쯤 되는 이런 실채권을 갖고 있는 부실채권입니다. 그러면 내가 유동회사 유한코 연대 연락이 돼가지고 그거를 7억 주고 실제로는 3억 5천 주고 사는데 7억에 낙찰 받았어요. 자, 그러면 낙찰 받으면은 감정평가사가 채권 3억 5천 주고 유한코 유동회사 산 거를 알까 모를까요? 절대 모릅니다. 그거는 자기하고 내밖에 몰라요. 은행도 모르고 세무서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채권을 사고 판 사람 두 사람밖에 몰라요. 계약서 딱 숨겨놔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는 10억짜리를 7억이나 사받은 거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옥션을 보고 7억을 쓰겠네. 그러면은 그거를 또 맡기면 얼마 줄까 그거는 감정가격 10억짜리인데 이게 3억까지 떨어지지만 자기는 7억을 쓰겠네. 그럼 7억이 매매가 됐고 낙찰됐으니까 9억 9천 10억 해주겠죠? 이해가죠? 그러면은 오히려 3억 주고 낙찰 받는 것보다는 5천만 더 주고 3억 5천에 유동화로 사갖고 선채권 NPL을 근저당 이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부실채권으로 높게 낙찰 받는 것도 좋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인 것도 알 수 없잖아요. 또 가에 따라서 팔 수도 있으니까 3억에 사가지고 얘를 6억에 팔면은 야, 니 많이 남았네. 3억 난갔으니까 세금 내놔라 하겠지만 7억을 잡았는데 6억에 팔았어요. 세무서에서 본 게네. 인마 이거 7억에 사가지고 6억에 팔아먹네. 그러면 세금이 없다 되는 거죠. 그래서 NPL 여러분들은 일반 잘 모릅니다. 세무서고 은행이고 감정평가사고 잘 몰라요. 여러분이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건 좀 알죠. 그래서 NPL이 있으면 더 좋다 하면 그냥 사는 거. 자, 그다음 봅니다. 10번. 농지연금에서 제외된 농지가 뭐냐? 자, 요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가니까요.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저도 어렵게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이제 나오는데 한번 봅니다. 가압류 설정됐다. 가처분 가등기 있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자, 1번은 넘어갑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2번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설립했다. 그럼 요거는 막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은 그거는 막 처분하다 부사단지 이래야 될 것 같고, 예로 분묘다, 농가주택이 있다, 이런 농지, 아까 그게 가수원에 농가주택이 있었죠. 그런 주택이 있을 때는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농지 면적만 산정했다. 이것도 막 큰 대시장은 없습니다.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2인 이상. 부부와 공동은 괜찮은데, 내하고 형님하고 이게 2분의 1씩 10억짜리 농지를 갖고 있다. 이런 건 안 된다. 부부 외에는 공동 농지는 부부만 인정했다. 그럼 4번 잘 보세요. 이게 자꾸 여기서 걸려요. 농지연금 신청 당시에 각종 개발지역,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것도 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 고시돼서 개발 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는 안 사겠다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미스터 킴은 요거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4번을 줄쳐가지고 여기 해당되는가 해가지고, 자, 각종 개발 계획의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예정 지역의 농지는 지원 대상 농지에 포함시키되 개발 계획의 시행이 확정이 안 됐다. 근데 보통 보면 시골에 보면은 거의 개발 계획이 예로 시골에 여기 온다 생긴다 해갖고 옛날에 일반 상업지로 막 바꿔고 도시계 이종일반을 막 바꿔놨는데 이게 사람이 안 살거든요. 사람이 안 모입니다. 그러면서 막 폐위되고 이러면서 용도지역을 바꿔놨는데 여기는 안 쓰고 이러면서 이제 지정만 되어 있고 회전하지 안 되고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런 거를 사는 사람은 또 골치 아픕니다. 돈 안 됩니다. 그거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수강생 가까이 물어보는 것이 원장님
옛날에 중개소 가보니까 이게 뭐 개발될 끼고 짜고 하면서 이게 땅값이 이리 막 올라와 있는데 이거 사라고 부추기는데 사야 되냐? 전면 오늘 잡아야 되느냐? 낙찰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러면은 사람이 안 모이는데 그 무슨 돈이 되겠느냐고. 사람이 안 모이는데. 아시겠죠? 또 이런 거. 이종 일반 대가 있는데 원장님 요 개발된다. 저 분면 아까 그 마금 이런데 개발된다는데 거기에 지금 이종 일반이고 감정이 1억인데 1억 2천 원씩 받을까요? 이게 앞으로 개발된다고 2억 3억 안 되겠습니까? 천만에. 그거는 보상금 줄 때는 7, 8년 전에 개발 고시죠, 고시. 고시 될 때, 그때 쉽게 말하면 개발 제한 구역. 이럴 때를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억 놓으면은 한 6,400, 3차 사는 거는 괜찮은데 1차에서 덜렁 샀다가는 그거는 다 물리는 겁니다. 1차에서 1억 2천, 1억 5천 사갖고 막 미납한 사람 많아요. 무슨 말이죠? 개발 계획이 나오는 것은 여러 차원 주합에도 개발됐죠. 개발됐는데 보상금 줄 때, 그럴 때는요, 낙찰 받을 때는 고기는 좋습니다. 이종일반. 그러나 쏙내는 7, 8년 전에 고시할 때는 다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 그런 겁니다. 그게 건물도 없으니까 그걸 이제 개발하는 거죠. 하는데 여러분이 이종일반을 보고 있으니까 아우 좋겠다 싶어서 1차에서 더 걷어 사거든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개발 제한국이니까 막 51%, 64%, 막 그때 좀 사놓으면은 막 6,400 사갖고 한 3년 뒤에 1억 받는다. 그러면 적당하니까 어느 정도. 별 문제가 없는데 1억 2천 주고 낙찰받았는데 보상금 1억 주더라고 왜 됩니까? 3년 뒤에. 그럼 돈 받는 거죠.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에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농지연금의 제외다. 제외. 각종 개발계획의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예정지역의 농지는 지원 대상 농지에 포함을 시기돼 연금 수업 기간 중에 농지연금 지급 정지 및 채권 횟수가 되는 사전을 고지한다. 이 이제 2019년도 1월 1일에 추가됐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연금의 일단 주기는 줬는데 여기 이제 확정이 돼 가지고 포함합니다. 연금 수급 기간에 농지연금 지급 정지 및 채권 횟수가 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한다. 요거를 여러분 사항을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사항이 이것은 많이 부닥쳐요. 자, 5번입니다. 그 다음 경공매로 산 거는 이전하고 2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는 큰 이슈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2018년도는 이제 이런 법이 생겨하고 당장 문제됐는데 지금은 무조건 다 2년 돼야 되죠. 2년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막 큰 이슈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할 때 연접해야 되고 직선거리 30km 요것도 별 문제 없는 것이 이제 신청할 때 일단 그걸로 가야 돼. 주소를 또 옮겨야 돼. 그쪽으로. 알겠죠? 그쪽 연접한다든지 담보 농지 있는데 거기다가 주소를 옮겨가지고 신청이 되겠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자, 11번다. 11번. 자, 5페이지 11번. 농지 대당 1년에 50만원으로 쉽게 만드는 방법.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조건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5년 이상 이 조건이 붙었어요. 5년 이상. 우리 첫 페이지 두 번째 보니까 영농 경력이 5년 되라. 이게 중요하죠. 영농 경력이 5년 돼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영농 경력이 자,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경매 공매에서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 11번 보면요. 1번 방법. 농지 대상을 만들 거면 옥션은 공매에서 임대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을 낙찰받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자, 엊그제 수강생이 낙찰받았대요. 이거를 내가 이랬거든요. 좀 많이 쓰라 이랬더니 진해에 있는 우리 수강생인데 고성에 있는 거를 봤는데 내가 학생한테 2배 써라. 농지 임대하는 거는 30만 해갖고 보면 보통 39만원 46만원 해갖고 또 보면 52만짜리 또 발표가지고 문 받고 나더라고. 내가 그만 2배 쓰라 했더니 딱 2배 썼대. 썼는데 저주밖에 안 들어왔대요. 자, 봅니다. 너무 원장님 말을 넘기면 안 됩니다. 대강 믿어야지. 020-177. 020-177에 630인가? 630. 원래 이 수강생은 2번 낙찰받아서 계약금 5% 다 띄었습니다. 하나는 저 작년 거 받았는데 답사를 안 갔대요.
또 받고 본 게네 너무 또 멀어. 창녕 또 가보니까 또 낙차 받고 가본 게 또 너무 멀더래. 또 하나는 저 진북에 하나 받았는데, 이런 농지가 아니고, 완전 그 자갈밭도 아니고, 그 막 채석장처럼 이런 것들에. 그래서 그 막, 그냥, 야, 포기하라, 포기. 5% 고물냐는 포기하라, 포기했거든요. 그것도 다 2배 해가지고, 그 진북 그거는 이제, 2배를 했는데, 바로 밑에 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맞기는 맞는데, 2배가. 안 그랬으면 떨어질 건데, 그 자갈밭이고, 채석장같이 아주 돌이 막 이리 많더래요, 완전히. 그래서, 그만 2개 포기하라고 행긴, 그 다음에 산 게 요겁니다. 고성에. 자, 고성에 여러분들이 보통 낙차받으면, 자, 옥션은 가서요. 옥션은 가서, 공매 가서, 그죠? 공매 가서, 여보 뭐, 임대 있죠, 임대. 임대 누르면 간단해요. 임대 딱 눌려가지고, 여기에서 토지에, 이 옥션원이 전답 가수원을 이렇게 막, 따로 뭉쳐놨어요. 그 농지하고 그 붙이면 좋겠는데, 기술적으로 붙이라. 농지하고 금시 다 들어. 전도 금시해야 되고, 답도 금시해야 되고, 가수원도 금시해야 되고, 그럼 뭐 세부에 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래라 한 게는 그게 안 돼요. 여러 경남도 뭐 경남 창원시 돼가지고, 우리는. 이건 되네. 내가 하도 뜯어나니까. 창원시 하면 다 돼. 엔단위가 안 됐거든요. 끈끈이 들어야 돼, 끈끈이. 그죠? 창원시 하면 다 되고 일어나야지. 농지 해라 기술적으로 조금 어렵는가? 내가 볼 때 어려운 거 없는데, 전사는 뭉창하거든요. 전답 가수원 한째 묶여가지고, 뭐, 토지에 농지라고 다 검시하고 해놔야 되는데, 이게 막 끈끈해. 자, 우리가 번호 하니까, 자, 그냥 넣겠습니다. 번호. 자, 번호 넣고 검시하면은 안 놉니다. 항시 묵은 상태에 한 칸 위에 전체하고 눌리면 다 나와요. 자,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떤 사면사면이죠? 와, 원장님 고성에 땅 싸네요. 뭐, 20만 밖에 안 하네. 이게 뭐, 300 몇십 평인데, 제 동영상 옛날에 사실강자 320선. 이 사실강자 찍었거든요, 옛날에. 옛날에 요거 이제, 요거 사실강자를 옛날에 찍은 게 있습니다. 옥션에, 그러니까 올라와 있어요. 옥션원에. 동영상에 사실강 올라와 있는데, 그거 찍은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 공매를 배운 사람은 아무 그냥 안 해요. 야, 300 몇십 평이 뭐 30만, 50만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 동사 찍다 보니까 지금 알거든. 대강, 뭐, 공매, 경매 이야기 듣고, 이제, 아이디 비번에 지금 한번 들어가 봤는 거. 찾아본 게네 이런 게 뭐, 너는. 그랬어요. 야, 그, 임대해야 되나? 임대 대부라고 안 써놨잖아. 야, 그걸 써놨네. 그건 빌리는 거다, 빌리는 거야. 1년에, 그 돈 빌리는 거지, 그거는 지 소유가 안 된다. 그죠? 소유권이 안 되는 거 빌리는 거예요. 자, 이거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꼭 눌러보니까 493평인데, 우리 공매 임대는요, 이 좋은 거는 또 있습니다. 좋은 게 뭐냐면은, 거리가 멀어도, 또 이분이 처음에는, 농전행에 또 신청을 했는데, 진해군대 고성군을 하니까 안 된대. 왜냐하면, 그거는 직선을 또 따지대, 직선을. 그죠? 창원의 진해군은 저 오른쪽에 있고, 진북 끝으면 또 된대. 고성하고 옆에 붙어도 되는데, 진북을 지나가지고 저 오른쪽에 있는 끝머리에 있는 진해구하고는 또 안 된대. 같은 창원시라도. 또 해석도 켜놔야 돼. 농전에 그런 거 있죠. 농전에서 우리 임대하는 게 있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거리가 아주 더럽게 좁게 얘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 옥션원에 나오는 자산관리공사 공매 임대 대부는 거리는 별제 안 없어요. 창원 사람이 저 경북권 하셔봐야 되고, 저라도 수강생이 우리 창원구 받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자, 이래갖고 전자 지도를 보니까 이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농지는 막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내비를 달았는데, 처음에 차가 열로더래. 내비 열로더래요. 내비가. 그래갖고 또 한참 돌아가지고 섰더라. 그래갖고 본게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내비 열로가지고 왔는데, 이제 찾아본게는 여기 맞는 거예요. 내비를 갈 때도, 이거 사진을 좀 찍으면 되잖아요. 이게 카메라 찍으면 대강합니다. 아, 내 여기 있구나. 그러면, 아유, 뭐 잘못됐네. 그거 우리 꽂더라면 되는데, 그냥 걸어가서는 어렵다고 그래도 찾아라 그러면은. 그래서 자, 위성 사진을 미리 탐색해 가세요. 자, 이거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 어디 연접하라고 짜고, 여기 놉니까? 안 놉니까, 지금? 우리 옥션원의 공매 임대. 내가 온비드 거죠? 온비드의 공매 임대는 뭐 연접하고 이런 조항이 없죠?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창원 사람이라도 되고, 고성권은 저게 남해군, 저게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낙찰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자, 낙찰을 받으면 어떠나 하면은 바로 전화 왔대. 이거를 빨리 넣으래요. 자, 몇 명 더 쓸까요, 이거?
온비드 바로 가기를 해서 내가 딱 봤죠. 바로 가기 해서 여기 입찰 이력 딱 눌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로그인 해야 되겠죠. 자, 로그인 합니다. 해가지고 상시 이동을 딱 눌러주니까 자, 몇 명 들었다고요? 한 명. 그래서 내가 됐다, 막, 그냥, 1년에 50만원 끼네. 1년에 50만원 끼네. 한 달에 한 4만원 정도. 농정부 갖추는데, 그럼 50만원에 뭐, 5년 갖춰야 되니까 250만원. 일단 원가가 250이다. 250에, 이제, 그 다음에 들어야 될 것이, 여기 농사 좀 지는 척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묘정도 있어야 되고, 인부도 조금 쓰고 이러면 한 돈 100만원 들어갑니다. 막, 그거만 있으면 되니까, 한 달에. 요거는 몇 년치입니까, 이거? 1년치. 그죠? 1년입니다. 계약서는 5년 주는데 매년 한 50만원씩 1년 지나면 또 전화 옵니다. 내놔라고. 그러면 내모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옥션을 가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국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사진을 이제 찍어야 돼. 처음에 살 때는 요렇고, 나 농사 지어서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거 이제 사진을 딱 찍어 첨부해서 농지 대량을 신청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저것도 가보고, 그죠? 그러면은, 맞구나. 그거 바로 해주는데, 그냥, 농지 대량을 신청 바로 해주면은, 여기 영업면 가서 신청하면은, 저것도 답사 오잖아요. 귀찮고 하니까, 그만 이렇게 딱 해주니까, 바로 전화 오더라고. 이틀 뒤에, 신청 이틀 뒤에 바로 농지 대량 빨리 가자 해서, 이러더라고. 만들어놨다고. 자, 넘어갑니다. 방법은 농전에서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농지은행에서, 농전에. 자, 우리 수강생이 막 써놨네요. 그죠? 써가지고 농전에서 자기 했대요. 농전에서. 농전행은 매입 임차, 지역을 넣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전행 간단하죠? 네이버에서 오자면 됩니까? 농지은행.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옥션을 가든지, 농전에 가든지 하면 되는데, 농지 구하기 있죠? 농전에 가서 첫 번째 농지 구하기, 요거 누르면 됩니다. 요 구하기하고 경남에, 이게 예를 들면은 제가 볼까, 전라남도, 이래서 농지 검색하면은 또 나옵니다. 이게, 다 나오고. 일단 여기 경상남도 많은 게 한평은 일단 경상남도의 농지 구하기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되는데, 여기서 단점은, 아까 얘기했죠. 거의 아까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보수적. 30km 샀고 막 따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요, 창원시에는 저기 마산 하포구도 있고, 서쪽 북쪽에, 저 동쪽 오른쪽에는 진해구가 떠져 있는데, 이걸 별도로 보더라고. 그러면 창원시 고성군 면적, 그래 보면 되는데, 그냥 보고, 창원시 일이 있으면은, 왼쪽에 붙은 고성하고 붙은, 제일 가까이 붙은 구는 괜찮은데, 저 창원시라도 고성에서 멀리 떨어지는 진해구는 안 된대요. 30km 또 들어오면 되는데, 또 버스 상태가 또 안 된다.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해보니까, 우리 마산, 경남에 보니까 산청구 쭉 오죠. 여기 쭉 옵니다. 많이 나오네, 그죠? 그래서 물건 많긴 해요. 더 많아요. 몇 배 많아요. 몇 배 많고 더 좋습니다. 가격도 좀 더 싸고 그래요. 그저 보면은 이제 신청 입인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쭉 보시면서 이제 예를 들면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의 답인데 294 제곱미터에 1년에 제곱미터에 1년에 80만원 받겠다. 이거죠. 1월 9일까지 지금 한 명부터 신청되어 있네. 그죠? 이렇게 신청합니다. 신청하면은, 보니까 이제, 만약에 나하고 2명이다 이러면은, 나이 젊은 사람을 먼저 줍히고, 늙은 사람은 뒤로 빠지더라고. 순서가, 밀리고 그래요.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보고 하면 됩니다. 쭉 진례도 있고 다 있네. 그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옥션은 가서 하는 방법. 옥션, 1번은, 1방법은 옥션은, 2방법은 농전에 가는 방법. 자,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농지, 해서, 요때 낙찰 받는 거는 농지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자꾸 헷갈리는데, 농지 임대 빌리는 거는 농지증이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빌리는 거는 소유권 넘기자 하는 거, 그게 이제 농지증이 필요한 거지. 이전할 때. 이전한 사람만 농지 필요하지. 빌려갖고 농지를 만드는 거는 아무 농지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은 뭘 주느냐? 뭘 주냐 하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이렇게 이제 짓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짓는 척 아니고 짓어야 되겠죠.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지대량 신규 작성령 변경 신청서 그냥 쓰겠어요. 여기다가 써가 내면은 이런 옛날은 농지원 보고 지금은 농지 대장이 나옵니다.
대에 나와요. 자, 양식은, 자, 이 양식은 어디 있느냐? 뒤에 쓰면 있는데, 우리 학원 홈페이지나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농지법에도 있고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농지 나오는데, 농지 대장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플러스해서 또 뭡니까? 요거 딱 놓고 나면은, 바로 요 신청입니다. 농업경제 등록 신청해요. 농업경제. 두 개 놓으면은 완전 100%입니다. 한 개 놓으면 90%밖에 안 되고, 두 개 하면은 100%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농지대장 딱 이렇게 그림을 딱, 이런 그림을 그리시거든. 바로 농지대장, 여기 신청서 있죠. 농지대장 신규 작성 및 변경, 요 신청서 신청하면은, 농지대장 놓습니다. 농지대장 놓으면 또 뭐 있는가? 바로 농업경제 등록 신청서 해야 돼. 신청하면은, 농업경제 등록, 어디 하느냐? 그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어요. 인터넷 치면 뭡니다. 우리 경남 같으면은, 창원 같으면은 도청 앞에 있더라고. 도청 앞에. 그거 가면은, 그거 갈 때 뭐 가야 되냐? 농지 대장 가면 됩니다. 농지 대장 가면 양식 그거 다 있어요. 그럼 신청하면은, 자, 여기는 시간 많이 걸리다. 한 보름 걸리더라. 보름 걸리니까 이제 날라오더라. 근데 수강생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수강생은 대파를 심어가지고, 여기에 대파를 심어가지고, 대파를 심으니까,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까만 비닐을 다 덮었어요. 근데 딱 비닐 덮고 11월 달인데, 11월 달 월말인데, 추울 때인데, 비닐 까만 거 덮고 거기다가 구멍 뻥뻥한데 거기다 대파 그 묘종을 사고 톡톡 심으라니까 바로 나오다. 또 어떤 수강생은, 똑같은 비슷하게 했는데, 안에 묘종을 심을 때, 씨앗은. 그건 안 오더래. 내년 봄에 옵시다. 왜냐, 그러면, 못 찾겠다. 어디 있는데. 심으면 안 심으면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내년 봄에 쏙쏙 놓거든. 그때 다시 신청해.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 있죠? 1년에 150만원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실랍니까? 경제 등록하면, 네. 시분 갖고 하면, 300평 이상, 1,500평 이하 되면은, 네. 직불금, 네. 150만원 줍니다. 120만원. 그건 신청해야 됩니까? 안 오는데. 그거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해야 되네, 그것도. 120만원. 어디, 여기도 신청할까요? 어디다 신청하면 됩니까? 그거 다 신청 지금 뺀다, 이거죠. 아니, 그냥, 예. 확인서만 받았는데, 네. 150만 받으라 그러면 신청해야 되네. 예. 신청해야 돼요. 120만원. 120만원. 넘기면 됩니다. 자, 방금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하시는 분이, 만약 이거를 받으신 분은 또 신청도 했는데, 뭐 신청 나오? 신청서 양식 있는 모양이네. 네, 있습니다. 뭐 직불금인가 뭐 신청 양식이 돼. 네, 직불금 신청. 그 신청을 하면은 또 1년에 120배가 안 줍니까? 얼마 안 주네. 공짜입니다. 공짜다. 과학은 돼. 하여튼 막 120 준대 또 신청도 하래요. 자,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쉬운 거는 5년짜리 농업 경영, 영농 경영을 취하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옥션은 가서 요거 하나 낙찰 받는 거. 그죠? 옥션은 가서. 안 그러면 또 어디입니까? 농지는 가서 이렇게 받는 거. 이게 농지 구하기 해가지고, 농지는 가서 농지 구하기 해갖고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둘 중에 하면 됩니다. 자, 설명됐고요. 너무 쉽죠? 그죠?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만 이제 받으면 됩니다. 되고요. 자, 12번입니다, 12번. 창녕에 보니까 우리 공매 임대를 낙찰받아가지고, 이제 아까처럼 고성도 마찬가지고, 그 낙찰받고 나면은 바로 자산가로 전화 옵니다. 요 계약서 만들었으니까, 직접 오실랍니까? 우편을 보내야 될까 물어봅니다. 그럼 우편 보내서 그러면 두 통이 와요. 제가 다 찍어가지고, 자산가족공사에 도장 다 찍어가지고, 그러면 한 통 찍어갖고 다시 발송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요렇게 이제 계약서를, 요거를 이제 요거를 들고 신청할 때, 요거다 첨부를 해야 돼요. 어디 첨부합니까, 이거? 농지대장 신규 작성할 때. 그죠? 요 사진하고, 여기다가 아까 계약서하고, 여기다가 첨부를 하고 딱 신청하면은, 이틀 뒤에 되면은 바로 농지대장이 나옵니다. 나와요. 나오고 나면 또 됩니까? 바로 또 농업경제 등록 신청하면은, 보름 뒤에 여기 나옵니다. 보름 뒤에. 그러면은 이제 완전 농사꾼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으로서 이제 농사꾼으로서 전혀 지않습니다. 그럼 그때는 저기 뭐 딴 데 멀리 있는 것도 좋고 하여튼 좋고 좋다만 일단 농사꾼이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농업진흥구역에
300평 안 되는 것도 낙찰받아야 돼요. 그래서 농사꾼이니까. 원래, 자,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에 300평 미만의, 농지분 없는 사람이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거 중요한 겁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자, 계약서를 준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강생은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고성군의 농지 임대 낙찰 받고요. 이제 앞으로 묘종도 구입하고, 드랙터 밀고, 비닐 덮고, 양파, 대파 심고, 농사 전후 사진도 첨부하면서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농지 대장을 신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농지 대장 신청서하고, 자, 요 오른쪽 요거는요, 이제 임대 놨을 때, 예로 자산관리공사가 임대 놨고 있죠. 막 그럴 때 쓰면 되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임대 놨고. 내가 농사를 가했는데, 1000평 가했어요. 그래서 좀 부닥쳐가지고 한 500평을 딴 사람한테 임대 놨고 줬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럴 때는 꼭 요 양식을 가지고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안 하면 벌금 나와요. 벌금. 자, 그 이야기입니다.